전 세계 푸른 지구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K-스피릿. 지구를 푸르게 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대한민국 산림청은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협정을 시작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산림청은 39개 국가와 양자 협력 관계를 맺고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몸 그린벨트 조림 사업이 있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며 이 사막화는 한반도의 미세먼지와 황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대한민국 산림청은 양묘장과 조림기술센터를 운영하며 몽골 국민들의 자발적 산림관리를 지원했고 약 3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몽골 정부는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0년에 식목일을 제정하고 2012년에는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 산림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993년부터 해외 산림 자원 개발을 본격 추진하여 2023년까지 국내외 41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뉴질랜드 등 14개국에서 5,250제곱킬로미터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유한 킴벌리가 1984년부터 오리강산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에 총 5,7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특히 몽골의 투진 나르스 지역에는 1,013만 그루를 심어 32.5제곱킬로미터의 숲을 복원했으며 이는 민간 기관이 주도한 대표적인 환경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민병갈 씨가 한국 최초의 민간 수목원으로 설립한 천리포 수목원이 국제수목학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환경 분야의 세계적 저술가인 미국의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장이 자신의 저서 플랜 B 2.0에서 한국의 산림 녹화는 세계적인 성공작이며 한국처럼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고 대한민국의 산림 녹화를 높이 평가하며 희망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인목 축적량은 10억 3,800만 세제곱미터로 1927년 이후로 가장 낮았던 1953년에 약 3,600만 세제곱미터에 비해 29배 증가했으며 국토의 63%가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4위에 올랐습니다. 이경준 명예교수는 2023년 5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의 가치에 대해 연간 7조 원 규모의 임산물이 생산되며 온실가스 흡수, 산소 생산, 대기질 개선 등의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2020년 기준 259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국립수목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의 국립수목원 즉 경기도 포천시의 국립수목원, 경북 봉화의 백두대간 수목원, 세종시의 세종수목원을 운영하고 있고 전북 김제시의 새만금 수목원은 2027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전 세계에 단 2곳에만 있는 종자보관소가 있는데 이곳은 핵전쟁이나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인류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조림성공 사례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산림 복구가 필요한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이슈의 본보기가 될 기록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2025년 5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가장 놀라는 점 중 하나는 산마다 푸르른 숲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땔감용 나무를 채취하거나 식량난으로 인해 옥수수를 재배할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산지를 개간하면서 많은 산이 민둥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가 내리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하루 동안 전국에서 31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9일 만인 3월 30일에야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피해 면적은 약 483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산불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 중상자 9명, 경상자 36명, 총 75명으로 역시 국내 산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상당수는 거동이 어려운 노약자였으며 일부는 119 구조대원,
산불 진화대원, 공무원 등이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대피한 이재민 수는 가장 많을 때 19,406명에 달했습니다. 시설 피해는 총 6,452건으로 주택 3,717건, 농업시설 2,382건, 문화재 18건이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보물 2건, 명승 3건, 천연기념물 3건 등 국가지정문화재 11건과 시도 지정문화재 19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년고찰인 의성고운사의 보물연수전과 가은로가 전소되었으며 영양닭봉리 마을을 지켜오던 수호목인 천연기념물 제399호 만지송도 범계 그을렸습니다. 대형 산불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큰 부상을 입히는 것은 물론 수십 년간 가꿔온 숲을 일순간에 재로 만들며 나무가 타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대형 산불은 지구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입니다. 이번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숲을 지키고 대한민국과 지구, 그리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산림녹화 기적의 원동력은 K-스피릿. 대한민국의 산림녹화가 성공하여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적의 사례가 된 것은 산림녹화로 푸르른 좋은 국토, 좋은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꿈과 의지를 가졌던 국민들의 헌신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산림녹화에 성공한 기적의 원동력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 의지, 헌신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전자에 내재되어 전해 내려오는 K-스피릿에서 나온 것입니다. K-스피릿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돕는 홍익 정신이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생의 정신이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천지인 정신입니다. 국학원은 현재 경쟁과 욕망과 이념 속에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공생과 홍익의 정신으로 화합하고 번영하는 국가로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학원의 설립자인 일지 이승원 세계지구시민운동연합 총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고 돕는 홍익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국학원을 설립하였으며 대한민국과 인류를 향한 그의 절절하고 뜨거운 사랑과 염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의 통찰력에서 국학원은 탄생되었습니다. 2004년 국학원을 건립하면서 그는 국학원의 건립 이념을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위하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K정신으로 깨어나서 화합과 공생의 나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민족, 국가, 종교 간의 분쟁을 화합으로 이끌고 인류가 합심하여 기후위기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운명적으로 받은 사명입니다.